수출이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수출이 워낙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대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수출의 상승세가 꺾인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의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용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18개월 만에 하락한 수출에 대해서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저효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측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달에 그 수치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올해 같은 달에는 그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이것을 흔히 기저효과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베이스 이펙트라고도 부릅니다. 네. 지난해 4월에는 실제로 수출 증가율이 23.8%에 달할 정도로 수출이 급증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올해 4월에는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군요.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5%로 도리어 떨어졌죠. 예. 하지만 올해 3월과 4월 연달아서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이렇게 넘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조업이 특히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선박 같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들, 이 부분들이 아주 부진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4월 수출을 들여다보면은요, 대규모 해양 플랜트 수출액이 55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4월 전체 수출액이 증가율 측면에서 볼 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네. 이런 선박 부문을 제외를 한 나머지 품목들의 수출 증가율은 10.4%로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네. 문제는 우리 주력 수출 산업들인데요. 올해 4월에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과 같은 우리 주력 수출 산업들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마이너스 20, 10, 그리고 8, 7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을 했었죠. 네. 또한 선박 수출로 인해서 올해 4월 달 우리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만약에 반도체, 특히 우리 수출의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반도체 수출이 급격하게 둔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고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으면서 업황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고요. 반면에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고는 있지만 우리와의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국산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안심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대외 환경도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은데요. 특히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 흐름이 이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수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최근에 환율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요구라던가 또는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고 있고요. 동시에 미국의 통화 긴축이라던가 미 국채 수익률 급등 등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의 약세 압력도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60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엔 다시 1,080원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근에 상당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네. 지속적으로 원화의 강세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수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 가격 경쟁력마저 약화된다고 한다면 수출이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이죠. 미국은 우리나라 한국산 철강 제품, 특히 선제 제품에 대해서 41%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바로 그 전날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철강 제품 전체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면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만에
반대 입장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네. 결국 미국은 자신 나라의 국익과 그리고 동맹 관계는 별개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으로 보이고요.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통상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한 우려가 되는 점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위축되고 중국의 경기가 둔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경제 주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출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경제 성장률 3%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의원님이 계신 LG경제연구원에서도 올해 그 성장률 전망을 2.8%로 예상하셨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수출은 그동안에도 중요했고요. 사실은 최근 움직임을 보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 총소득 대비 수출입액으로 측정이 되는 네.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지난해 84%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2011년 이후에 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OECD 회원국 평균인 53%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만약에 최근에 소비가 다소 살아나고는 있지만 수출이 둔화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3%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출이 결국에는 개인의 소득으로 연결되고 또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기업의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그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달성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네.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조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고 도리어 재고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수 소비는 다소 늘어나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선순환 구조 달성으로 인해서 가계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정부는 계속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까지도 재정 확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시장 회복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네.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고용시장을 개선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이러한 보릿고개를 넘기기에 만약에 수출 회복이 계속해서 지연된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수출 하락이라는 게 이렇게 일파만파로군요. 앞으로의 수출 또 우리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에는 우리 경제 전체의 수출 증가율이 10% 중반까지도 높아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올해 수출 증가율은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디스플레이, 핸드폰과 같은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반도체, 선박과 같은 주력 수출 산업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올해 4월 우리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바를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도 다변화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력 수출 업종을 더욱더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